오늘은 첼시가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카이세도 이야기인데요. 카이세도의 장점과 단점을 첼시에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라이튼의 장단점하고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시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 활동량,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활동 범위와 활동량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브라이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로스 선수와 얽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스날전을 보자면 풀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활동 범위가 정말 넓은 선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웨스트햄전을 보면 그로스와 함께 중원을 책임지기도 하고, 레스터전을 보면은 맷 잘라내지는 공미로 나와서 공격적으로 옵션을 활용되고 득점도 성공을 합니다. 이 득점 장면을 잠깐 보자면 은메프가 끊어내고 치고 나갈 때 왼쪽에서는 웰백이 뛰어들어가고 오른쪽에서는 카이세도가 뛰어들어가는데 이 속도에 맞춰서 은메프가 내어주고 입볼을 잡아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정말 넓은 범위에서 넓게 활약할 수 있는 자원이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으면서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그 활동량 자체가 주무기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증하는 기록은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그로스와 더불어서 37경기를 나왔고 뛴 시간 자체도 팀 내 3위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위에다 쓸 엔조의 짝으로서는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장 비슷한 미드필더가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첼시의 캉테가 가장 비슷합니다. 캉테를 설명하자면 수비진에서 공을 끊고 그걸 통해서 중원에서 전진을 하면서 탈압박, 그리고 패스, 아니면 본인이 드리블을 치면서 공을 전방으로 옮기는 수비적인 박투박의 좋은 예시라고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캉테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카이세도입니다. 키가 크고 몸집이 커서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타이밍을 보면서 공만 딱 건들고 커팅해서 전진하거나 패스를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캉테보다 조금 모자른 건, 캉테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전진도 잘하고 아예 공격을 마무리 지어주던 자원이라고 하면 카이세도는 이거보다 덜 공격적이긴 하지만 동료에게 패스를 내어주거나 본인이 좀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캉테보다 좀 더 유연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름 아닌 무드릭이 나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첼시 선수 중 침투가 빠른 무드릭의 주력을 카이세도의 후방 빌드업으로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감독인 포체티노는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롱패스나 개인의 능력을 좀 더 중시하고 윙어들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공을 커팅해서 상대의 포지셔닝이 망가져 있을 때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무드릭에게 좋은 롱패스를 내어준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엔조만 묶이면 빌드업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카이세도가 합류한다면 좀 더 많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강왕이라는 건데요. 아직 프로 통산 106경기를 소화한 신예기 때문에 철강왕을 확정짓기는 어렵겠지만 2020년 근육 부상으로 21일 쉰 게 제일 길게 쉰 거기 때문에 튼튼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브라이튼 기준으로 보자면 컨디션 난조로 5일 쉰 게 다입니다. 사실 중원에서 특히 수비적인 롤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는 상대편 선수랑 부딪힐 일이 많아서 부상 이력이 있다면 조금 큰일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마음을 놓을 만한 이력인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시즌 내내 브라이튼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부상이 없었고 덕분에 중원 구성이 잘 됐던 거를 생각해본다면 좋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첼시가 영입하는 데 있어서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 검증 자료가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이제 막 100경기를 넘었고 이번 시즌 제대로 터진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8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땐 아직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아스날행이 유력한 라이스는 몇 년간 그 자리에서 활약했는데 1억 파운드인 걸 감안하면 이거는 좀 더 오버페이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당장 지지난 시즌인 21-22 시즌에는 임대를 다녀와서 1월에 합류했고 8경기를 소화한 게 다기 때문에 PL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고 하기에는 이번 시즌 기준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검증 자료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포메이션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3미들에 어울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브라이튼에서는 2미들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포체티노는 4-2-3-1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은쿤쿠 등이 공미로 들어간다 그러면 엔조랑 카이세도랑 짝을 이룰 거거든요. 엔조가 좀 더 윗선에서 있고 카이세도가 뒤를 받치는 완벽한 6번로를 소화해야 되는데 6번로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재능을 썩히는 감도 있고 완벽한 6번이냐고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브라이튼에서는 인버티드 풀백, 박투박 이런 식으로 수비적이나 공격적이나 다양하게 기용됐지만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냥 국한해버리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엔조가 수비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 조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방 압박을 많이 가져가고 풀백의 전진이 많다 보면 투미들로 나왔을 때 활동 범위도 크고 수비적으로 서로 나눠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데요. 수비적인 범위가 넓은 카이세도는 또 문제가 없는데 엔조는 수비 시에 활약이 큰 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첼시의 1옵션이었다는 우가르테 카이세도를 동시에 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카이세도 자체야 태클, 커팅, 데인마크가 좋다 보니까 뭐 수비적인 롤을 맡겨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진 않지만 박투박 능력도 분명히 되게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만한 역할을 부여할지 이게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이세도가 필요한 이유를 좀 짤막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단점을 넣으려면 넣겠지만 지금 카이세도는 우가르테를 놓치고 라이스가 멀어진 첼시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긴 합니다. 장점들도 첼시에 부합하는 것들이 많고 포체티노 역시도 카이세도를 많이 원한다고 하고 직접 통화까지 걸었다고 하니까요. 첼시의 카이세도 합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활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수비적인 롤을 잘 수행하지 못할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제임스가 인버티드로 들어와도 되고 티아고 실바나 포파나 이런 자원들도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카이세도의 적극적인 전진도 굳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세도의 영입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영입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첼시가 카이세도를 합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